안녕하세요. 대우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가온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력주를 이끌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 시장의 동향을 파악을 해봤을 때 대원전선이 미국에서의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정말 강세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 부분을 바통 터치했다. 가온전선이 금일 상승을 이끌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일 어떤 말씀 드렸냐면 미증시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역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전일 말씀을 드렸는데 또 금일 이렇게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나름 뿌듯한 마음이 또 들긴 합니다. 어쨌든 상승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고 있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미국의 수주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선 수요 기대감도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변화하는 산업 속에서 계속해서 전선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라던가 뭐 2차 전지라던가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모두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전선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둘 다 계속해서 뭐 한쪽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한쪽은 마이너스만 주장하는 반대되는 입장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 이 전력은 모두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선 테마 그리고 전력 테마에 대한 부분 사실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에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선 테마가 형성이 될 때 항상 구리 가격에 맞춰서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 구리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부분이 바로 가온전선 주가에도 상승 모멘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5월 13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한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5월 7일 구간, 5월 7일 날 기록을 했던 이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재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 윗꼬리가 좀 출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해소하고 나서 오늘 더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외국인의 매집세가 정말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가장 강한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전일에 연기금의 매집 물량이 좀 들어와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할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일 대원전선이 미국 수주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죠. 이 부분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셨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호재거리를 찾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전선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전선주가 강세다. 가온전선이 이 관련된 바통을 터치받았다. 자, 이렇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서 영상 초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바이든이 예스하면 트럼프는 노다. 정치적인 측면이 항상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도 서로 차이가 납니다. 강조하는 산업이. 하지만 대표적인 이 전력 관련된 이 산업은 모두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산업의 변화하는 구조를 보더라도 전력하고 전선 관련된 이런 종목들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구리 가격 역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 24년 아마 5월 달일 겁니다. 이 가온전선의 가격이 좀 꺾였던 구간,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해주면서 가온전선 가격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선 관련된 종목들은 구리 가격과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구리 가격도 어쨌든 원자재 가격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다시금 좀 반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원자재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6월 30일 날 나오게 됩니다. 10시 30분에 나오게 됐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기조를 좀 보게 되면 중국의 무역 수지가 잘 나왔죠. 6월 7일 날.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소매 판매도 보게 되면 이 부분도 잘 나왔죠. 제가 전일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6월 17일 날 예측치가 3.0이었는데 3.7%를 기록을 해주면서 지난 수치랑 비교를 했을 때 무려 1.4%가량 차이나는 수치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잘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매크로를 예상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다. 근거를 갖고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만약에 잘 나온다. 그렇게 되면 원자재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뭐 철광석이라던가 석탄 가격도 증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리 가격도 원자재이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면서 재차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가온전선 역시 하반기 추가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봉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앞서서 일봉으로 봤기 때문에 이 가온전선이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5월 13일 날 기록을 했던 이 고가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최종적으로 중요할 텐데, 자, 그 전에 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줘야지 5월 13일 날 기록했던 고가 구간까지 돌파 여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상승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모멘텀이 존재를 할까?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7월과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 모두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보편화된 방법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안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온전선 역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죠. 무엇이냐?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공급이랑 수요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공급적인 측면은 사실 어떤 국가의 구리 공급을 하는 국가의 이슈가 작용이 될 때 공급 차질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수요적인 부분이다. 수요적인 부분은 중국의 환경을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지표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6월 30일 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제조업에 구리가 많이 쓰이니까 구리 수요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그 비례해서 가온전선도 움직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온전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